2017 한국기원 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입니다. 8라운드 3경기 김만수 해설위원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시니어 리그 8라운드에 돌입을 했습니다. 1, 2위 팀 간의 서열 다툼이 굉장히 치열해졌는데요. 네, 좀 전체적인 판세는 좀 2강, 3중, 2약 이렇게 좀 되고 있는데요. 8라운드는 공교롭게 맞대결이 많이 있어서 치열한 라운드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오늘 8라운드 3경기는 삼척해상 케이블카와 영암 월출산의 대결입니다. 사실 이 두 팀은 7라운드까지의 성적은 그리 좋지 못한데요. 네, 올해 강팀으로 좀 생각이 됐었는데 약간 운이 따르지 않으면서 좀 하위권으로 쳐졌습니다. 네, 두 팀 간의 대결 절실한 한판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출전 선수들과 함께 오늘의 오더표 함께 살펴보시죠. 네, 삼척해상 케이블카는 윤종석 감독이 지휘봉을 들고 있습니다. 1지명, 2지명은 조대현 선수와 박승훈 선수인데요. 네, 이제 허장에 또 한철균 선수가 구성되어 있는데 삼척해상 케이블카는 선수 전원이 모두 강원도 출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프랜차이즈 이 스타로서 바둑 팬들의 관심이 많이 쏠리는 팀입니다. 네, 오늘 삼척해상 케이블카와 결전을 펼치는 영암 월출산은 한상열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종수 선수가 1지명을 맡았고요. 오규철 선수는 2지명을 맡았는데요. 네, 김동민 선수가 3지명, 노영하 선수가 4지명입니다. 오규철 선수가 역시 전남 출신이죠. 영암 출신이어서 오규철 선수를 중심으로 팀이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네, 팀 순위 살펴볼까요? 1위는 역시 부산 KH 에너지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상주 꽃감이 1패가 더 많지만 이 상대 정적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죠? 네, 일단 8라운드에서 일단 부산이 첫 패배를 당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기세가 꺾였고요. 좀 3중을 형성하고 있는데 어제 부천 판타지아가 좀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위 팀으로 떨어졌고요. 네, 오늘은 6위와 7위의 대결입니다. 네, 공동 1위입니다. 장수영 선수와 서봉수 선수가 5승 1패로 지금 다승승 1위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장수영 선수가 전승이 이번 라운드에서 깨졌습니다. 그러면서 5승이 4명이 됐고요. 4승도 4명이 되면서 개인 다승 순위도 굉장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네. 네, 8라운드 3경기 1국은 허장혜 선수와 김동면 선수의 대국으로 함께 하실 수 있게 됐는데요. 네. 이번 오더와 대결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두 팀은 오늘 대결이 어떻게 보면 정말 벼랑 끝 승부가 될 수 있는데 그렇죠. 각 지명이 같은 3지명, 2지명, 1지명 간의 맞대결이 모두 성사가 됐습니다. 네. 두 팀 간의 대결 좀 어떨까요? 이 오더로만 봤을 때는 상대 전적이 영암 월출산이 앞서가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오늘 대결은 사실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얻어야 되는 승수가 50%입니다. 근데 남은 이 시합수를 감안했을 때 오늘 지는 팀은 아무래도 5할 승부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두 팀이 정말 사활을 건 이 승부를 펼치게 돼서 이 정신력이 큰 좌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8라운드 3경기에서 만난 두 팀입니다. 절실한 승부 어떤 팀이 가져갈까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2017 한국기원 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입니다. 삼척해상 케이블카와 영암 월출산이 8라운드 3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이영로입니다. 대국에 앞서 주요 경기 규정에 관해 오늘은 이영로 심판위원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영로 심판위원도 50여 년 프로 생활을 하신 대원로시죠. 네. 초읽기 40초 5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 총대회 바둑도 스포츠가 되면서 이제 대국전에 이렇게 주의사항을 다시 환기시키고 대국을 시작을 합니다. 좀 마음을 가다듬는데도 선수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1국은 허장혜 선수와 김동면 선수가 치르게 됐는데요. 네, 지금 이제 3지명 간의 이제 맞대결이 되고 있습니다. 두 선수는 지금 3승 3패, 서로 상대 전적도 똑같고요. 지명도 비슷합니다. 올해 성적도 지금 비슷해서 정말 호각의 승부로 예상이 됩니다. 네. 3국으로 가보시죠. 조대현 선수와 김종수 선수의 대결. 이 두 선수는 상대 전적이 김종수 선수가 압도적이에요. 네, 김종수 8단이 무려 5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이번에는 이길 때가 또 조대현 선수 입장에서 이길 때가 된 거 아닙니까? 네. 또 어떻게 보면 이 상대 전적이 물론 역할을 하긴 합니다만 네. 그렇다고 이번에 승리까지 보장해 주진 않겠죠. 네. 과연 조대현 선수의 서력전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죠. 네, 2국입니다. 오규철 선수와 박승문 선수가 만났는데요. 네. 이 삼척 해상 케이블카로서 가장 좀 아쉽다라는 부분이 이제 박승문 선수가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어마어마한 성적을 거뒀는데 네. 올해는 약간 성적이 좋지 않으면서 팀도 순위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네.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네, 박승문 선수의 흑번으로 오늘 내국 진행됩니다. 이 박승문 선수가 이제 삼척 해상 케이블카 입장에서는 좀 아쉽다 말씀을 드렸지만 오규철 선수도 역시 영암 월초산 입장에서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는 8승 5패로 준수한 성적을 거두었는데 올해는 아직 2승 3패로 네, 좀 아직 5할 이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두 팀이 약간 하위권으로 좀 처진 어떤 좀 그 승수 면에서 보면은 이 두 선수가 작년보다 좀 못한 부분이 좀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이 오더제로 바뀌면서 2, 3지명의 성적이 네. 조금 작년보다 떨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일지명 간의 대결도 좀 많아지면서 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 MVP였던 김기현 선수도 올해는 이제 약간 성적이 떨어져 있죠. 그렇죠. 자, 지금 이 눈목자 부침은 예전에는 많이 참 안 두어졌던 형태인데 최근에는 이 알파고가 나온 다음부터는 굉장히 많이 두어집니다. 심지어 20대 초반의 기사들은 눈목자도 두지 않고요. 두 칸 부침을 두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사실 삼선 고침이 그동안 네. 많았었고 네. 소목에서는 한 칸을 사선에서는 많이 뒀었죠. 네. 두 칸은 네. 어지간해선 잘 안 나왔었는데요. 이제 예전에는 3선은 실리선, 4선은 세력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알파고가 나온부터는 오히려 4선이 실리선, 알파고는 5선도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서 조금 이제 선이 좀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중앙 타산이 조금 사람보다 정확할 수밖에 없는 알파고가 좀 선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의견이 많은데요. 네. 또 예전에는 이 바둑에서는 지금 컴퓨터가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해서 이 컴퓨터의 의견이나 두는 수들을 좀 많이 평가절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에 어떤 알파고가 도석에 맞다라기보다는 어떤 이 컴퓨터의 제안을 이 사람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굉장히 좀 흥미롭게 또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프로기사라고 한다면 이제 바둑을 승부로 한다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나보다 못한 사람이 바둑 얘기를 하더라도 일단 귀담아 들어라라는 얘기를 사부님들이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네. 근데 이 프로기사가 그런 식의 훈련을 많이 받는데 컴퓨터가 하는 얘기라도 이렇게 무시하지 않고요. 그 의견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또 들게 합니다. 네, 날일자로 씌워갔는데요. 여기서 백이 둘 수 있는 수도 여러 가지죠. 네, 나와 끊는 게 있고요. 또 그냥 밀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둬서 두는 게 있는데 나와 끊는 수는 싸움이 벌어질 때 항상 이제 또 나와 싸움이 됩니다만 자 이런 식의 싸움이 되면은 요 돌을 공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항상 공격을 할 때 이쪽에 내 돌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흑돌이 있죠. 그러니까 백의 입장에서는 나와 끊는 싸움이 당장은 유리해도 시간이 지나면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밀고 두는 게 보통인데요. 자, 이제 오규철 구단이 여기서 이제 작전의 기로입니다. 나와 끊어서 싸움을 가느냐, 그다음에 실리형으로 몰고 가느냐. 네. 둘 중에 하나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승패와는 굉장히 상관없는 결정인데 고수들은 항상 이런 데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백이 밀었을 때의 변화 중에 네. 밀고 바로 한 칸 뛰는 게 있고 네. 밀고 한 번 그렇죠. 더 밀 때가 있거든요. 네. 그 차이는 어떤 건가요? 글쎄요. 뭐 그때 달라요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면은 그 다 장단점이 있어서요.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나와 끊어서 이제 두는 형태는 이제 여기서 이제 늘었을 때 이렇게 지키고 두는 형태는 백이 잘 안 둡니다.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이제 흙이 이제 늘었을 때 보통 늘어서 이쪽을 싸움을 유도합니다. 네. 흙도 받아주면 불리하니까 싸우는데요. 그냥 지금은 받아두네요. 네, 그냥 뒀습니다. 이건 흙이 기분 좋은 흐름인가요? 백이 꺼려 한다면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새로운 모양이 나오거나 이 포석이나 정석이 나오면 사실 어느 쪽이 좋은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식의 정석이나 포석을 사용을 해봅니다. 한 달 정도.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승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식의 포즈는 백이 승률이 좀 낮더라. 그러면 저희가 이제 책을 내거나 어떤 발표를 했을 때 이 정석은 백이 나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평균을 내는 네. 거군요. 근데 하지만 그게 말 그대로 이제 통계니까요. 그렇다고 이게 무조건 나쁘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또 뭐 기사들마다 네. 기풍마다 다를 네.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런 이제 새로운 모양이 나왔을 때 좋다 나쁘다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또 한국, 중국, 일본마다 다 다릅니다. 옛날 좀 일본 스타일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인류 기사들의 권위가 더 그래도 가산점을 받겠죠. 네. 그래서 인류 기사들이 자기 판단하에 이게 흙이 나쁘다, 백이 좋다라고 하면은 대체로 그걸 인정해주는 문화가 좀 많고요. 또 한국은 조금 반반 섞였는데 그래도 이 실제로 승률을 내보거나 실제 대국을 해봐서 이 실제적인 뭘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네. 중국은 스포츠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통계를 좀 따진다고 볼 수도 있고요. 세 나라가 조금씩 비슷하면서도 약간씩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승률을 가장 따지는 나라도 중국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중국이 또 인류 기사들이 합숙 훈련하면서 이런 네. 통계 잘 내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아무래도 조금 더 철저하게 따지는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오규철 구단은 원래 굉장히 적극적이고 화려한 기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세 칸으로 쫙쫙 벌려주는데 원래 이런 것들은 들어오라라는 뜻입니다. 들어와서 싸움을 유도하는 수인데요. 왜냐면 여기 있으나 백이 두 칸 벌리면 하나, 이거 두 집밖에 차이가 안 나죠. 네. 근데 이 모양은 나중에 들어가는 약점이 남으니까 백의 입장에서는 굳이 여기까지 벌릴 이유는 없는데요. 그 약점을 일부러 노출하고 들어오도록 유도하는 수입니다. 이제 박승문 선수가 좀 단단하게 다 지켜놓고 있습니다. 오규철 선수는 좀 화려한 기풍이라고 방금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박승문 선수의 기풍은 좀 어떤가요? 근데 박승문 선수는 어떻게 보면 이게 두 팀의 캐릭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네. 두 팀의 캐릭터를 정말 딱 어떤 삼척 해상 케이블카는 왠지 차분하고 뭔가 조용하지만 이 힘있게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그런 스타일의 선수들이 많은데요. 이 박승문 선수의 기풍도 굉장히 차분하고 계산에 능합니다. 또 박승문 선수는 또 잘 아시겠지만 이 후학들의 지도를 많이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굉장히 이론에 정연한 이런 정연하고 좀 굉장히 체계적인 스타일이 많죠. 그래서 이제 삼척 해상 케이블카 선수들은 좀 지도자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차분한 바둑을 구사하고요. 반면에 영암 월출산의 오규철 구단을 비롯한 다른 선수분들은 영암하면 월출산 굉장히 웅장한 산세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바둑 자체도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한 수를 많이 구사합니다. 네. 그 7라운드인가요? 영암에서 현지 대국을 펼쳤죠.
그때 이제 아쉽게 영암이 패배를 했는데요. 네. 근데 영암에서 보면은 굉장히 영암에 있는 분들이 이 바둑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바둑 대회 여는 것만 해도 벌써 몇 개예요. 네. 그래서 이번 주말에도 시합이 또 열린다고 하죠. 어떤 대회가 열리죠? 네. 이번에 아시아 여자 선수권 대회라는 네. 이 세계 대회가 또 이 영암에서 개최가 됩니다. 좋은 취지의 대회네요. 네. 그래서 뭐 전남 지역의 바둑을 두는 모든 분들이 초대받아서 시합도 하지만 이제는 더 넓혀서 이 세계의 바둑을 두는 여자분들이 다 초대를 받아서 대회를 연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번 대회뿐이 아니라 이 전남 영암에서는 많은 대회들이 열리고 있죠. 대표적으로 네. 국수산맥이 가장 먼저 예. 떠오르고요. 국수산맥배 또 바둑박물관도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네. 어떤 이런 중심에 전남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좀 굉장히 큰 바둑계 도움을 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백이 여기를 안 지켰습니다. 또 안 지키고 지금 여길 또 벌렸는데 정말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들어가요. 네. 지금 백은 일부러 자꾸 들어와서 싸움을 하자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박승문 선수는 전혀 대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는 이제 나의 길을 가련다. 네. 아쉬운 사람이 지켜라 이제 그거죠. 여기서가 재밌겠네요. 어차피 여기를 지킨다고 해도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반대가 있죠. 네. 여기를 지켜도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째 한 번에 지키는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보통 이런 경우에 모르겠다 하고 또 손 빼는 경우들이 제법 있습니다. 거기까지 붙입니다. 우상 쪽을 이 들어갔는데요. 상대 신경을 계속 긁어가는 수인데요. 지금 상황에서도 흙이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백이 지켜야 되는데 일부러 나중에 둬도 되는데 일부러 두는 겁니다. 왜냐면은 참아서 두면은 뭐 별일은 없습니다만 사람의 심리상 이렇게 참는다는 거 아주 괴롭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흑의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우리가 한여름 밤에 모기 한 마리가 잠을 자려고 하고 있는데 모기 한 마리가 윙윙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안 잡히죠? 짜증나지 않습니까? 지금 백이 쓰는 전략은 지금 모기처럼 상대를 조금 이렇게 좀 귀찮게 하는 괴롭히는 전략입니다. 잊을만 하면 뒤에 네. 와서 윙윙거리고. 내가 지금 다리 몇 방 뜯기더라도 그냥 참을 건지 아니면 못 참고 이불을 박차고 들어올 건지 정하라는 얘기죠. 어떻게 하시나요? 이 정다운 캐스터 이런 경우에 어떻게 이불을 박차고 나갑니까? 참을 만큼 참다가 도저히 안 되면 불을 네. 켜고요. 정다운 캐스터 있는 걸로.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장면에서는 이제 뭐 답은 별로 없습니다. 들어가도 한 판의 바둑이고 지켜도 한 판의 바둑인데 나라면 어떻게 둘까 뭐 그런 걸 생각하면서 네. 그래서 이제 어른분들이 많이 말씀하시죠. 바둑 한 판 두면 그 사람 성격이 다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이 딱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곤란함을 당했을 때 그냥 꾹 참을 것인지 아니면 들어가서 뭐 싸움을 할 것인지. 근데 이런 게 어떻게 둬도 한 판이고 이 초반의 경우는 어떻게 둬도 흙이 나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두니까요. 근데 박승문 선수도 이런 게 가장 고민이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지켜두는 조용한 흐름이었다면 여기서 선택의 기로를 맞이했습니다. 네, 오늘 오규철 선수와 박승문 선수가 2국을 네. 맞이하게 됐는데요. 과연 어떤 길을 걸어왔을지 두 선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2년생과 64년생입니다. 띠동갑이네요. 네. 오규철 구단은 프로 되기 전엔 아마추어 이 바둑계를 호령했던
절대 강자였습니다. 네. 그런데 입단은 약간 늦었습니다만 역시 타고난 기재가 뛰어나서 입단을 하자마자 프로 세계에서도 좋은 성적 많이 낸 그런 기사고요. 현재 전남에 거주하면서 지역 바둑계에 위해서 굉장히 발전에 앞장서고 계신 분입니다. 네. 반면 박승문 선수는 지도자의 네. 길을 오래 걷기도 했고요. 네. 조금 성격도 차분하시고. 네. 89년도 입단을 하셨지만 사실 아마추어 시절에는 꽤 크게 곽강을 나타내지 못했는데 네. 근데 하지만 그때도 굉장히 차분하고 실속 있는 승리를 많이 거두셨거든요. 근데 프로가 되고 나서도 역시 차분하게 조금씩 성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대회 본선도 많이 올라가시고요. 계속 끝없이 노력하는 노력파 기사입니다. 오늘 두 팀 간의 대결에 굉장히 중요한 한 판입니다. 박승문 7단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어떻게 보면 대기만성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일단은 늦었지만 계속 꾸준하게 아이들을 지도하고 본인 공부도 계속 이제 지속했는데 네. 작년에 시니어리그에서 깜짝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작년 아무도 생각 못했는데 10승 2패를 거두면서 김기현 선수가 플레이오프 때 정말 전승을 거두는 바람에 MVP를 뺏겼지만 사실은 박승문 선수가 정규리그에서 성적이 더 좋았습니다. 그렇죠. MVP를 받아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네. 그런 성적을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시니어리그에서는 이제 박승문 선수가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이상하게 올해는 조금 성적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 2승 4패가 돼서 네. 좀 더 분발이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국 전에 이제 삼척 해상 케이블카 윤종석 감독님과 잠깐 얘기를 좀 했었는데 네. 이 팀이 이제 위태위태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네. 지금까지는 가장 7팀 중에 가장 안 네. 좋은 성적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시겠죠. 네. 하지만 우리 선수들이 다 실력이 있고 또 바둑 내용으로 보면 항상 유리한 바둑이 많다라고 네.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남은 경기도 많이 있고 성적이 지금은 떨어져도 이제 8, 9라운드부터 우리가 살아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 삼척 해상 케이블카는 이제 9월 26일에 네. 오픈을 한다고 해요. 네. 원래 8월에 오픈을 하려고 했는데 네. 안전 문제로 조금 미뤘다고 합니다. 그래서 9월이 되면은 9월 20 일주일 정도 남았네요. 되면 여러분들께서 해상 케이블카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절경이라고 하니까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삼척은 이제 해상 스포츠를 네. 좀 육성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바둑도 네. 그 스포츠 육성하는 그 과제 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남 영안도 물론 바둑에 엄청난 투자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 삼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니어 리그에 올해 신생팀으로 또 들어왔지만 또 강원도에서도 굉장히 삼척과 강릉을 중심으로 네. 아마추어 바둑계에도 많이 열리고요. 또 투자도 많이 하고 있어서 이제 최근에는 이 바둑이 어딜 가도 많이 환영을 받습니다. 확실히 이런 지방이 활성화가 돼야 네. 바둑계 전체가 좀 활성화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예전에는 강원도 쪽이 굉장히 좀 교통도 불편해서 사람들 왕래가 좀 뜸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교통이 너무 좋아졌죠. 그렇죠. 그러면서 굉장히 그 교류가 바둑 시합도 많아지고요. 강원도에서도 교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네. 지금 그나저나 박승문 선수가 야, 지금 이제 목이는 맹맹거리는데 참을 건지, 네, 자리에 팍 차고 일어날 것인지. 고민 시간이 꽤 네, 길죠. 지금 벌써 여기서만 한 7, 8분 넘게 생각한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제 지키는 게 맞는지 그거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지키면은 일단 백도 여기를 한 번 뒀으니까 받아준다고 봐야겠죠. 근데 받아준 다음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뭐 이쪽을 그냥 다시 차분하게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첫 번째 구상은 받아주는 거고 두 번째는 들어가서 싸우는 건데
들어가서 싸울 때 가장 좀 괴로운 부분은 이 모양에서 싸움이 펼쳐질 때 귀가 약간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게 되면은 빗보면 흙이 나쁘지 않겠지만 이쪽을 붙일 때 차단이 안 됩니다. 이런 식이 되면은 이게 자꾸 밑으로 눌리게 돼서 이 한 점이, 자, 여러분들께서 바둑을 두실 때 이 화점 아닙니까? 네. 점에 있는 돌들은 다 요석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죽이면 안 됩니다. 이건 흙이 안 되는 네. 경우겠네요. 그래서 이쪽을 뺏기게 되면은 이쪽을 이어줘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되면은 흙의 모양이 한 번에 살아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싸움을 시작을 하면 당장 모양 깰 수 있지만 향후에 이 붙이는 급소가 남는 거를 각오해야 됩니다. 자, 보통 이런 데서 책을 많이 보신 분들이 여기를 많이 둬요. 책에 이렇게 두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식의 두게 되면은 모양은 흙이 단단하긴 한데 백도 여기에 약점이 모두 사라졌죠. 백도 단단해졌죠. 그래서 이건 자기 모양만 생각하는 거니까 지금은 책에 나온 대로 두는 거는 지금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어서 지키느냐 들어가느냐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네. 아, 찝었어요. 네. 오늘 네, 제가 또 5라운드 때인가요? 그때 악몽이 또 떠오르는데요. 네. 제가 여기는 절대 안 둘 거다. 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리고 어깨를 네. 짚습니다. 그래서 네, 이 수는 일단은 악수임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들어가는 수가 이제 사라졌습니다. 들어가도 넘어가면 그만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깨까지 일단은- 짚었다는 건 네. 그냥 집을 내어주겠다 이런 뜻 같은데요. 네. 그래요. 이쪽을 두고 그냥 이쪽을 정리하겠다는 얘기 같습니다만, 네. 일단은 흙이 단단하긴 합니다만 이쪽에 침입의 약점이 두 군데 모두 사라지는 꼴이 돼서 일단 이거는 보는 사람에 따라 굉장히 호불호가 굉장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탄탄하게 두는 유형에서는 뭐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약간 적극적인 기품을 가진 쪽에서는 흙의 입장을 글쎄요 찬성하기 좀 어려울 것 같네요. 네. 근데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오기철 구단 입장에서는 약간 좀 비틀어갈 수가 있죠. 받아줄 수도 있지만 뭐 반발을 통해서 상대를 좀 괴롭힐 수 있습니다. 네, 그냥 받아두었고요. 일단 뭐 지금 모양은 흙도 불만은 흙이 원해서 둔 수니까요. 백은 어쩔 수 없는데 뭐 백이 나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도 그냥 짚고 젖히는 것보다는 어깨에 짚는 게 네. 확실히 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약간 득인데 네. 하지만 미묘한 차이인가요? 네. 또 좀 이따 설명 한번 다시 한번 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박승문 선수는 컨셉을 차분한 바둑으로 네. 잡은 모양입니다. 2017 한국기원 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8라운드 3경기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3차 해상 케이블카와 영암 월출산의 대결 1, 2, 3곡 동시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광주를 대표하는 기사 중 한 명이죠. 네. 오규철 선수. 일단 이 전남 지역에서 오규철보다 고향이면서 그쪽에 성장도 했고 네. 또 지금도 계속 평생을 전남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니까요. 또 전남 바둑계 대부입니다. 또 바둑 보급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계시고요. 오늘 3경기 네. 2국에서 지금 대국에 임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보통 저희가 입단 아까 이 자료 영상을 보시면 입단 후 3년 안에 도전자가 되겠다. 네. 네. 입단을 딱 하면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인데요. 월간 바둑지에 인터뷰가 무조건 입단자 나오는데 입단을 하게 되면 일단 마지막 질문이 너의 목표는 무엇이냐? 이게 항상 누구나 입단한 다음에 마지막에 묻는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누구나 다 목표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걸 실제로 이행을 하는 사람이 쉽지가 않죠,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네. 지금 오규철 선수가 예전에 했던 그 말은 정말 지키기 만만치 네.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선배, 저도 이제 지금 후배들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 그냥 빙긋 웃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이제 나도 어릴 땐 그랬다라고 얘기 많이 네. 합니다만, 누구나 처음에는 입단하고 나서 다 인류가 되고 싶고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인류가 되기 위해서는 또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 인류가 되는 기사는 또 드문데 이 오유철 구단처럼 어떤 목표를 딱 제시하고 그걸 실제로 또 성취를 하신 분은 제가 보기엔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세돌, 이창호 이런 분들 빼고는요. 그만큼 자신감이 있고 네. 뒤에는 또 노력이 있었겠고요. 네. 자, 우선 지금 바둑은 바꿔치기가 됐습니다. 백이 역시 좀 오규철 구단은 역시 좀 호방한 월출산의 기운을 닮은 듯한 이 호방한 바둑 구사이기 때문에 당장 뭔가 집은 안 돼도 항상 이렇게 좀 웅장한 모양을 좀 좋아합니다. 반면에 박승문 칠단은 역시 차분하게 실리를 찾았고요. 약간 시기가 좀 바뀌었지만 결국 백이 이 자리를 백이 차지했습니다. 흑은 여기를 지킨 것과 다름없는 결과가 됐고요. 네, 지금 처진 날일자로 네. 들어왔는데요. 사실 이렇게 날일자 돼 있고 병에 네. 벌려져 있는 형태 네. 참 들어가기 네. 까다롭습니다. 네. 지금 바둑을 둘 때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바둑 TV를 통해서 이 프로들의 바둑을 볼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프로는 어떻게 둘까? 이런 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이 화점에서 이쪽에 벌려져 있고 날일자 붙임이 되어 있는 이 형태들은 프로들의 바둑이 아니어도 여러분들 바둑에서도 수시로 나오는 형태입니다. 네. 근데 프로들은 어떤 식으로 깨는지 좀 이후의 진행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부터 이제 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백이 붙이고 이쪽을 막았는데요. 자, 이번에 백의 대응법입니다. 이쪽을 끊게 되면은 이쪽을 이제 지키고 보통 이제 붙이는데요. 이런 식으로 두어서 이 한 점은 잡힙니다만 백이 이렇게 빵따름을 하고 나면은 백은 이쪽에 벌려져 있죠. 양쪽에 네. 살아있는 돌이고 흑은 이제 미생마가 됩니다. 자, 그래서 세력을 좋아하고 공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오규철 구단의 이 수법을 좀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도 피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네. 이 어떻게 피하나요? 네, 흑은 끊어주지 않고 또 그냥 붙이는 게 이걸 피하는 방법입니다. 박승문 선수가 제가 고민하는 게 이런 까닭인데요. 진행을 되면은 뭐 이제 대략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안에서 사이지만 역시 세력을 주는 형태입니다. 네, 붙여갔습니다. 지금 이 자체 아까 이 모양에서 미생마가 되는 형태가 있는데 여기서는 누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내 돌이 나오려고 할 때 항상 이쪽에 상대 거대한 벽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먼 길을 내다보면은 흙이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박승문 7단이 그래서 안에서 좀 빨리 살고 있습니다. 젖힐 네. 수도 있군요. 네.
두 가지인데요. 원래 이쪽을 둬서 사는 방법이 있고 젖혀서 바꿔치기가 됩니다. 반대로 이번에 백이 젖히게 되면은 흙은 이쪽으로 빠져나가지만 이 두 점을 잡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바둑을 둘 때 여러분들께서 어떤 게 나쁜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이 바둑에서는 일단 잡히는 게 가장 나쁘겠죠. 네. 잡히는 게 가장 나쁘고 네. 그 다음으로 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게 잡히지는 않지만 미생마가 되는 거, 곤마로 떠다니는 거, 그것이 이제 그 다음으로 나쁩니다. 아무래도 횡마하는데 제한이 되겠죠. 그렇죠. 또 이제 세 번째로 나쁜 건 뭐냐? 안에서 살더라도 안에서 갇히는 형태가 가장 또 세 번째로 나쁜 겁니다. 네. 이 안에서 갇히게 되면은 항상 이 집은 조그맣게 나고 바깥으로는 나오지 못하죠. 그래서 보시면 이 바둑에서도 보시겠지만 이 모든 정석은 밖으로 나가 있습니다. 흙은 이쪽으로 나가죠. 백은 여기로 나가지 않습니까? 갇힌 모양들이 하나도 없죠. 지금 형태가. 그래서 이 모든 정석, 즉 올바른 행마와 이 수법들은 갇히는 형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승문 선수가 이쪽을 젖힌 까닭고 살 수도 있습니다만 젖혀 나간 까닭은 이 고수들은 설령 내 돌이 잡히더라도 바깥으로 나가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흙은 선실리 후탁의 네. 전법을 써야 하는 바둑인 것 같은데요. 백은 여기서 다시 고민을 하게 되는 건 여기서 이제 다시 상대를 가둘 수가 있죠. 가두고 이런 데 틀어 막으면 하나의 거대한 이제 점이 선으로 연결되면서 면적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거대한 모양을 만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되면은 서로 노선이 딱 정해지는 거죠. 흙은 사귀생을 하고 백은 변을 차지해서 이 중앙에서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이 전형적인 세력과 실리의 대결을 펼쳐갈 수도 있고요. 이게 싫다면은 조금 안정적으로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둬서 귀를 차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면은 이 석점을 잡으면서 실리의 균형을 맞추는 건데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백이 실리의 균형을 맞추려면 이미 이 석점을 버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을 두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여기서도 세력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야 일관성이 있는 거죠. 네. 이제 저희 시니어 이제 바둑리가 나오는 사모님들은 또 저희 세대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또 많으시죠. 그래서 이 사모님들에게 예전에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바둑을 둘 때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에는 너무 한쪽에 일방적으로 한 가지 모양을 펼치면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최근에는 실리와 세력의 균형을 맞추는 쪽으로 많이 좀 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시니어리그 바둑을 보면 작년 바둑과 올해 바둑이 또 많이 틀려요. 아, 어떤 점이 다를까요?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니어리그 사부님들도 자기만의 방식으로만 바둑을 짜 나갔었는데요. 네. 근데 올해 바둑 내용을 보면은 어떤 이 신예들의 후배들의 바둑 이론을 많이 좀 받아들이는 입장이 수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규철 구단이나 뭐 박승문 7단도 성적을 이제 내는 기사들은 역시 후배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형들이 많습니다. 네, 역시 지금 2단 저침을 했는데요. 이거는 역시 좀 상대를 가둬서 세력형으로 두겠다, 네. 나의 바둑을 두겠다 이런 쪽으로 선택을 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빅픽처를 그리는 거죠. 네, 큰 그림을 이제 그리는 건데, 근데 다만 요 뭐 형태가 흙이 백이 요거를 이제 젖혀놓고 두는 게 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끊겼을 때 백이 한 점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만
원래 백이 지금 여기 두려는 게 이거 한 점 잡거나 실리를 얻으려고 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2단 젖힐 바에는 이걸 하지 않는 게 좀 나았을 것 같긴 합니다. 만약에 젖히는 걸 안 하고 뒀으면 네, 흙이 그냥 변을 잡는 네 그런 게 싫었을까요? 그랬을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지금은 흙도 한 점을 잡는 모양이 편합니다. 아, 끊어놓고 잡네요. 뭔가 좀 흠집을 내겠다. 네. 네, 여기서 배 고민될 것 같습니다. 일단 축은 안 되나요? 이게 참 묘한 게 정수는 분명히 여기를 받아주는 게 정수가 백이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는 건 일단은 공배죠. 네, 공배기도 하고 지금 오규철 구단은 약간 일관된 작전은 뭐냐면 상대로 하여금 들어오거나 끊으러 오거나 유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끊어서 두는 싸움을 흙이 할 수는 있지만 당장은 백의 모양이 좀 껄끄러워도 이 싸움이 진행되면은 이 백의 세력이 이 벽이 딱 장벽이 막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백이 무조건 유리하다. 상대를 지금 뭐 약간 도발하기도 하고요. 약간 전투형으로 좀 끌고 가는 건데 다만 이런 쪽에 약점이 있으면은 나중에는 결국 이런 약점 때문에 백이 뭔가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알파고의 바둑이 어떤 알파고가 새로운 수를 뒀다라기보다는 어떤 지금까지 사람들이 두었던 이 바둑의 어떤 바둑에서 이기는 방법 총정리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알파고 바둑의 가장 큰 특징이 알파고는 사람은 여기서 이거를 못 두는데요. 공배 같아서 못 둡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리는데요. 알파고는 여기 벌리지 않고 무조건 지킵니다. 네. 근데 알파고는 계산이 되니까 지키는데 사람들이 두는 바둑에서는 그러긴 힘들겠죠. 그래서 사람의 심리상 지키는 수가 나오기 힘든 거고 프로나 아마 여러분들이나 그건 비슷할 겁니다. 저는 알파고의 계산력도 부럽지만 네. 제일 부러운 거는 미련이 없다는 네. 점이에요. 바둑 들 때 굉장히 유리할 것 같거든요. 네. 예전에는 어떤 차분하고 그다음에 무감정 혹은 뭐 이게 어떤 굉장히 냉정한 이런 식의 어떤 캐릭터가 이창호 구단 아닙니까? 돌부처 이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캐릭터가 이창호 구단이 아니라 알파고로 바뀌었죠. 네. 그래서 뭐 차분한 수 두면은 너 알파고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이제 알파고가 뒀던 기보들을 보면 네. 그냥 바둑수인데도 소름이 끼치는 네. 그런 수들이 좀 많아요. 네. 근데 여기 붙이는 수가 이제 바로 그런 수인데요. 네. 제가 이제 이 바둑을 지금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제가 눈목자 붙임을 두는데 알파고는 심지어 눈목자 붙임을 안 두고 높게 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 프로기사들이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왜 알파고는 왜 3선을 두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알파고가 이제 이런 식으로 두면은 거의 무조건 붙여버립니다. 이렇게. 즉 상대가 이렇게 3선으로 벌린 돌은 붙여버려요. 이렇게. 근데 이 형태가 백이 중복형이 됩니다. 근데 4선에는 붙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붙인 게 지금 박승문 7단이 제가 최근에 바둑이론을 굉장히 흡수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이 붙이는 수가 바로 그런 수입니다. 붙여서 두게 되면은 예전에 이런 게 득인가라고 생각을 했지만 백의 형태는 중복형이고 흙은 상대적으로 모양이 넓어졌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붙인 수는 상대를 중복형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규철 구단도 좀 상대 의도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상대 의도를 두는 방법이 있고 네, 그냥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참았습니다. 네. 두 선수는 2016 시즌 시니어 리그에서도 두 차례 만난 적이 있는데 네. 한 판씩을 가져갔어요. 네. 이 두 팀은 1라운드에서 대결을 펼쳤죠. 이제 8라운드다 보니까 7개 팀이죠. 모두 한 경기씩은 모두 다 했습니다.
두 팀은 1라운드에서 경기를 했었는데 네, 그때 영암 월추산이 2대1로 승리를 거두었고요. 네. 네, 두 선수들이 이제 1승씩은 모두 했습니다. 자, 지금 100이 붙였는데 역시 오기철 구단은 화려한 기풍 또 굉장히 적극적인 기풍을 갖고 있어서요. 이렇게 상대 의도대로 해주는 것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다음이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여기를 둘 거면 진작에 두죠. 여기 급한 자리는 아닙니다. 근데 저기를 붙였다는 거는 일단 상대가 이제 받아준다면 늘 수도 있습니다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반대로 둘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이런 좌변에 식으로. 붙여 있는 거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네, 이거는 큰 상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프로들의 그 뭐라고 할까요? 쓸데없는 그 나중에 둬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냥 상대가 해달라는 대로 받아 손 따라두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고수들이 될수록요. 그래서 일단 그냥- 내가 두긴 두더라도 네. 그냥은 안 둬주겠다. 아, 그런 일종의 고집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가 보죠? 이런 선수를 하면. 네, 일단 백은 이런 식의 구상일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받아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느낌이. 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흙이 여기서도 두면 백은 받아야 됩니다. 지금은 이건 백이 반발이 안 되죠. 이렇게 네. 두면은 이거는 흙은 백을 가뒀고 흙은 이렇게 나가 있기 때문에 수상전이 아예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흙이 젖혀주면 오히려 백은 편할 것 같은데요. 네, 이제는 그러니까 정말 밀면 되니까. 안 받겠다는 얘기죠. 네. 여기서 이제 반발을 합니다. 글쎄요, 이 박승문 선수가 지금까지는 계속 끝없이 참았는데 여기서 반발을 했습니다. 자, 이 형태는 여기를 끊으면은 아무래도 이게 빵 따냄을 하겠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런데 백이 여기를 두게 되면요, 이렇게 되는 형이 됩니다. 이 선수가 되니까요. 그러면 요걸 잡긴 했으면 이렇게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아, 그건 모양 집이 정말 안 없잖아요. 좋네요. 저희가 바둑을 둘 때 일단 가장 나쁜 형태가 잡히는 거. 근데 잡히기 전 단계가 이게 집이 없이 미생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두는 건 이제 중앙으로 진출하기 위한 흙의 장점은 중앙으로 올라갈 땐 이게 유리하죠. 자, 이제 오기철 구단도 드디어 상대가 꽁꽁 성 안에만 들어가 있다가 드디어 자기 진지를 떠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백에게도 기회가 오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흙이 이렇게 이 집을 약간이라도 포기하면서 밖으로 나올 때는 흙의 생각과 백의 생각을 같이 읽어봐야 되겠죠. 네, 지금 이제 백은 공격을 한다고 보면 이렇게 벽이 쳐진다고 보면요, 이 형태가 25집, 25집, 대략 10집 치면 60집 정도가 이제 흙이 확보가 돼 있어요. 네. 백은 10집, 20집, 30집, 40집. 그러니까 흙의 입장에서는 집으로는 20집 정도 앞서기 때문에 이쪽의 모양만 잘 삭감하면은, 즉 이 돌이 잡히거나 크게 시달림만 안 당하면은 자연히 집의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자, 하여튼 네, 박승문 선수의 생각은 그래서 일부러 좀 중앙 쪽으로 돌을 치고 나갔습니다. 네. 자, 그럼 백은 선택은 이제 어쩔 수 없죠. 위로 밀어갔습니다. 네, 위로 밀어가서 좌변에 있는 흑돌을 이제 공격을 떠날 겁니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는 흙이 백이 좀 어떤 흐르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갔는데 처음으로 이제 역행을 했어요. 예, 흙의 선택이. 이게 오늘 중반전에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할지, 이 판이 정말 이기면 승착이 될 수 있지만
만약에 꼬여서 지게 된다면 이 수가 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이 한 판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이제 흙도 이렇게 막상 일은 저질러 놓고 봤는데 그 곤마가 생기면 좀 피곤하거든요. 네, 일단 뭐 지금 오규철 선수가 네. 굉장히 힘바둑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여기서 좀 고민이 되겠죠. 이 두 선수는 대전 성적 5승 7패입니다. 5승 7패인데 90년대까지는 오규철 선수가 성적이 좋았고요. 네. 2000년 이후로만 놓고 보면은 오히려 박승문 선수가 3승 2패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이후 최근 약 15년간의 대결에서는 박승문 선수가 이제 3승 2패로 오히려 앞섭니다. 네, 자, 박승문 선수는 곧 초읽기에 몰릴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제 조금 먼 훗날을 내다보는 거죠. 여기서 이쪽을 얻어맞고 두는 거는 이 두 점이 패석이 되죠. 자, 바둑 두실 때 이렇게 두 점 머리가 양쪽 얻어맞는 형태, 한쪽만 맞아도 좋지 않다고 하는데 양쪽을 얻어맞으면 굉장히 나쁜 모양 중 하나입니다. 아까 백이 자 이쪽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보시면 이 형태도 두 점 머리가 백이 양쪽에 맞아 있죠. 네,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바둑에서는 좋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 전남 하면은 바둑의 역대 고수들이 다 전남에서 많이 탄생을 했죠. 네. 우선 저희 이제 국수 계보를 뭐 말씀드리면 이 조남철 고인의 조남철 사부님께서는 이제 전북 출신이신데 또 그 뒤를 있던 심판위원장이신 김인 사부님은 또 전남 강진 출신이고요. 또 조은영 구단은 또 영암 출신이고요. 이창호 구단이 또 전북 전주 출신이어서 네. 이쪽에서 이제 고수들이 항상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다녀보면 전남 가서 바둑 잘 돈다는 자랑하지 말아라. 너무 많으니까. 그냥 이런 고수들은 너무 많으니까. 네. 네, 또 이 전남과 전북의 가장 큰 자랑이죠. 전남에서는 뭐 김인국 스님을 대표해서 뭐 조은영 구단, 이세돌 구단이 전남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남 분들의 가장 큰 자랑인 거고 또 전북에서 분들은 역시 이창호 구단이 가장 큰 자랑이죠. 뭔가 일당백이라는 네. 생각이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바둑은 뭐 전국의 모든 분들이 많이 다 즐기시고 정말 사랑해 주시지만 또 이 공교롭게도 또 1인자들은 또 이 전남 쪽에서 많이 또 탄생하신 것 같아요. 또 그분들에게 또 물어보면 다 월출산 덕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자, 지금 흙은 지금 아래쪽이 고민이 아니라 지금 왼쪽에 있는 흙돌이 고민인 겁니다. 손을 뺄 수는 없고요.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 빵따냄을 안 시켜줬습니다. 이건 더 어떻게 보면 독한 수인데요. 이 빵따냄을 하게 되면은 또 모양이 한 집은 나오죠. 근데 이거는 지금 나중에 흙이 여기를 두면은 다 여기 당장 안 둬도 되는데 흙도 이거를 피하고자 이런 식으로 두게 되죠. 근데 여기를 둬서 나가는 수도 생기지 않습니까? 자충이 됐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것까지 더 노리고 있습니다. 네. 셋, 넷, 다섯.
오규철 선수는 이제 곧마다 이렇게 네. 외치고 있고요. 네. 박승문 선수는 막 지금 보기에는 약간 괴로워 보이지만 내가 집이 지금 20집이나 앞서 있는데 이게 잡히지만 않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어느 쪽이 맞는지는 이제 진행을 좀 계속 봐야 되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곰곰이 더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바둑을 둘 때 똑같은 바둑은 안 나오잖아요. 뭐 정말 우리 바둑 역사가 5,000년, 인류의 역사와 비슷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똑같은 바둑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근데 항상 비슷한 상황은 끝없이 반복되죠.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백은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흑은 수비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어떤 이 프로의 바둑을 보실 때 공격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수비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지금 상황은 이제 공격과 수비를 하는 상황이니까 프로들은 어떻게 공격을 하고 어떻게 수비를 하나 네, 이거를 유심히 보시면 굉장히 기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솔직한 수는 가장 솔직한 수는 여기입니다. 지금. 아, 그쪽을 집어요? 솔직하네요. 네. 이게 왜 솔직하냐면 돌이 수비를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뭔가요? 집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둬야지만 한 집이 나지 않습니까? 네. 반대로 백이 그 자리에 둔다면 네, 집이 안 나오죠. 네, 여기 연결해야 되니까 이쪽을 뜯기게 되면 집이 안 나오니까 가장 솔직한 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한 수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백이 여기를 뒀죠. 흑은 집을 챙겨 뭔가 만들어야 되고 공격한 측은 집을 뺏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둔 게 보시면은 흑이 이쪽을 두게 되면 집이 조금 생기니까 집을 뺏으면서 자기의 모양도 좀 얻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격을 할 때 가장 첫 번째 원칙과 순서는 살려고 할 때는 집을 얻어야 되고요. 공격하는 측은 집의 모양을 뺏어야 됩니다. 흔히 안형을 뺏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지금 이제 붙였는데요. 흑이 늘 거냐 아니면은 돌아올 거냐 또 묻고 있습니다. 늘고 싶지만 지금 나와 끊어서 약간 지금은 축에 걸립니다만 이쪽에 뭔가 공격 한 방 가면 뭐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축머리가 되면은 끊는 수가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자, 그게 겁나면 늘어야 되는데 이건 뭔가 좀 싫죠. 네. 중립인가요? 네. 야, 좋은 수네요. 야, 정말 좋은 수입니다. 저는 이제 젖히면은 호구 쳐서 이제 끊는 수가 안 남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활용이 되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되니 모양도 좋아지고요. 연결도 다 됐고요. 야, 이거는 2017 시니어리그 정말 뭐 베스트 한 수 무조건 뽑힐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쪽에 넣는 거는 좀 곤란하고 여기 두는 거는 좀 소극적이고 발이 느려 보이고. 네, 어떻게 둘까? 좀 굉장히 좀 고민했는데 야, 이런 또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좋은 바둑을 좋은 내용의 바둑을 명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명국을 남기는 게 프로기사의 참 큰 꿈 중에 하나인데요. 또 정말 좋은 수가 이제 명수라고 합니다. 네. 이름이 있는 수다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마늘모도 정말 제가 보기에는 정말 굉장히 좋은 아마 나중에 박승문 칠단이 나중에 스스로를 아마 자랑스럽게 얘기하실 그런 한 수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근데 보통 뭐 명국선 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이름을 걸고 그런 책을 네. 내기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명국이지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항상 본인은 뭐 다 나쁘다 그러는데 예전에 제가 옛날에 이창호 구단에게 그러면 잘 둔 바둑의 기준은 뭐냐 네.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이창호 궁금한데요? 구단이 네. 10초. 한 판을 뒀을 때 5수 이내에 실수가 있다면 네. 그럼 굉장히 잘 둔 바둑이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7. 5수이네요. 네, 그러니까 실수가 5번 정도. 아, 네. 5수. 네. 그러니까 내가 잘못 뒀다라고 느낀 게 5번 정도의 안쪽이다. 그러면은 굉장히 잘 둔 바둑이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거의 200수, 300수를 두는데 네, 네. 5수를 잘못 둔 거면 명국이 되겠네요. 근데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나머지는 다 잘 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쉽지 않죠. 네. 자, 이쪽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자, 이쪽으로 들어간 것은 당장 이 돌을 좀 잡지는 못합니다. 흙이 흔히 이제 붙여서 두면은 넘어가는데, 자, 지금 이제 축이 유리하니까 자, 여기 끊었어요. 자, 여기서 바둑이 참 이제 지금부터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떻게 네. 충머리 그렇죠. 안 나오는 될까요? 전투는 이제 100이 안 돼요, 이거는. 아, 그쪽을 넘어가 버립니까? 전 당연히 끊을 줄 네. 알았는데요. 야, 정말 박승문 칠단은 정말 안전 운행이군요. 그냥 붙이면 뭔가 변화를 줄 네, 거라고 싸움이 생각한 벌어질까 건가요? 봐. 근데 지금 이 모양은 흙이 여기까지 둬서 글쎄요, 싸움이 벌어져도 흙이 나쁠 것 같지 않고요. 이 정도 두면 얼추 연결이 돼서 흙도 모양이 나쁘지 않은데 일단 스무지 우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조금 손해봐도 상관없다. 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100은 좀 흔들어야 되겠죠? 네. 자, 이 수는 지금 이쪽으로 나와 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흙이 이제 받아주게 되면은 네, 역시 뭐 이런 데 두거나 또 뭐 이런 데 압박을 해서 이쪽 모양을 지금 키우려는 거죠. 자, 흙도 받아줄 건지 반발할 건지 이제 고민하겠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여덟, 이제 오규철 선수의 열. 전매 특허가 나올 것 같습니다. 2017 한국기원 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8라운드 3경기입니다. 네, 삼척해상 케이블카와 영암 월출산의 대결 잠시 후에 이어보시죠.